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의 종전 가능성과 또 블랙락이 연례 서한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야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일짜리 휴전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양쪽이 휴전을 원한다는 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지금 핵심 논란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란과 쟁점을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이란은 도대체 누구랑 대화한 거냐? 심리전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이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다. 적어도 본인들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 이건 좀 긍정적인 것 같죠. 그러면서 합의 타결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데요.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리전이자 약간은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과장된 팩트도 트럼프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랑 협상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약간 과장도 있긴 하지만 저는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정을 하는 편입니다. 뒤에서 한번 근거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일 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딱 5일 시간 준다.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뭐 한국의 주말과 또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5일 후는 그래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 달 내에 종전이나 휴전이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실제 만난 사람이 있냐? 자꾸 이란이 아니야, 아니야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계속 맞다, 맞다, 새벽 내내 뭐 기사가 쏟아졌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을 콕 집습니다. 이란과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협의는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됐다. 구체적인 시간이 나왔었네요. 다시 얘기하면 지난 토요일 저녁에 우리 사람들과 만난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너가 우리랑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콕 집어서 알려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란은 평화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글쎄요, 이거는 조금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트럼프의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구체적인 시간이 나왔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나 여러 언론에서는 이란이 아니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너희들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에 회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석자에는 이란의 의회 의장 갈리바프 너가 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참고로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들이요 정말 대부분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대통령은 열애로 있고요. 그 의회 회장 갈리바프랑 뭐 외무부 장관이랑 몇 명 없어요. 그 중에 지금 가장 높은 분이 갈리바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나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갈리바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났다고 하는 순간 일단 역정 내지는 뭔가를 주고받았으니까 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아닌 거고.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또 하나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선례로 볼 때 미국과 이란은요, 항상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도 비공식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했었다. 근 40년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요. 겉으로는 이란은 적이다. 적대 유지다, 제재한다, 강경 발언, 비난을 지속하고 전쟁 직전 긴장이다. 뭐 겉으로는 항상 이랬죠. 근데 실제 비밀 행동을 보시면 여기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이 심지어 이란에 무기를 비밀 판매했다. 그리고 인질 협상을 뒤에서 했었다더라. 그리고 2001년에도요. 이란이 탈레반 공격에 협조를 해주면서 뭐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또 제공해줬다.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네요. 그리고 뒤에서는 확전 방지 메시지를 교환했다. 서로 센 척 하는데 뒤에서는 그만 싸우자. 그리고 60억 달러 자금을 해지하고 뭐 포로를 교환한 적도 있고,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뭐 상황이 아주 똑같진 않지만 대대로 40년 이상을 일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중국과의 관세 전쟁 때도 트럼프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25년도 4월 달에 중국과 치킨 게임 했던 거, 관세 전쟁 했던 건데요. 19년도 2월 달도 찾아보시면 정확히 똑같습니다.
뜬금없이요, 트럼프가 갑자기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 19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25년도 4월에는 시진핑이 나에게 전화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누구랑 통화한 거냐? 우리는 만난 적도 없다. 무슨 소리냐 하고 항상 뭐 이란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심지어 직전에는 한두 번 좀 터덕터덕 하기도 했어요. 서로 싸우다가 뭐 보복 관세 뭐 104%, 막 150%, 160% 이런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두 번 더 터덕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까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고 막 보도가 나왔었죠.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년도 4월 달 터덕터덕 하다가 25년 5월 달에 이제 관세 유예를 합의를 했었고 19년도는 그것보단 조금은 더 걸렸지만 아무튼 합의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폴리마켓에서 이란 종전 가능성에 지금 베팅을 하는 분들이요. 4월 내는 약 45%, 5월 내의 종전은 56% 정도 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조금 제가 볼 땐 오래 가기가 힘들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가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뭐 판단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단기적인 전쟁보다 사실은 훨씬 중요한 게요. 블랙락이 이제 3월마다 매년 연례 서한을 보내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이 종전 선언에 완전히 존재감이 사라졌는데 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3월 23일 날 나왔는데 코인뉴스에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레리핑크가 토큰화는 금융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고 투자 참여 가속화에 기여한다라고 연례 서한에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절반이 지금 핸드폰으로 디지털 지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당신들 교육 좀만 받으면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과실을 나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는 정말 짤막하게 나왔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이거 코인 뉴스니까 그냥 코인 부분만 따로 편집했네. 왜냐하면 그래도 대주주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주주 서한인데 여기서 RWA 자산 토크나 얘기가 나오고 뭐 지갑 얘기가 나온다고 에이, 편집했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본 결과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주제라든지 주요 내용이요. 자산 토크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연례 서한의 제목을 보면요. 당신의 국가와 함께 성장하기였습니다. 제가 가로 열고 뭘로 그럼 성장하느냐? 자산 토크나를 많이 사서 투자자가 되셔서 부자 되세요. 이게 지금 제가 가로 열고 써놨는데요. 진짜 맞는 말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소름이 끼쳤던 건 당신의 국가입니다. 미국이 아니고요. 당신의 국가와 함께 성장하기. 이거를 블랙락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요.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당신의 국가에 내가 다 쳐들어갈 거야. 그래서 뭐든지 다 자산 토큰화 할 거니까 그거 사나? 그러면 부자 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를 제가 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당신의 국가와 함께 성장하기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든 생각. 이 AI가 코인만 일부러 너가 정리한 거지. 원래 연례서 하는 주제가 다른 건데, 뭐 자산 토크나 얘기 그냥 곁다리로 나온 거 너가 얘기한 거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코인에 맞춰서 정리한 게 아니라 정말 26년도 연례서안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토크나였고 AI로 인한 부의 재분배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AI 시대가 오면 뭐 실직도 하고 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 부자 되기 위해서 자산 토크나 사세요. 이게 정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디핑크는 지금 단순히 이제 투자 조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요거는 1, 2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금융의 미래는 토크나에 있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천명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요. 왜 토크나가 전체 주제급으로 다뤄졌냐? 이번 사안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파격적으로 화두를 던졌다. 즉, 우리 민주주의처럼 모두가 잘 살게 돼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여기 부자들한테만 모여 있네. 그리고 뭐 부자들, 사모님들만 사모펀드 자기들 거 사고 뭐 비상장 주식 기관들만 잔뜩 사고 이러면 안 된다. 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 시대에는 이 격차가 더 심해진다.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
자꾸 직업도 잃는다고 하고, 뭐 기본소득제도 나오고 비참해질 수 있으니까 자산 토큰화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기존 금융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비싸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사모님들끼리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내가 토큰화 해줄게. 당신들 뭐 스페이스X, 뭐 오픈 AI부터 뭐 부동산이고 뭐고 다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토큰화 시켜서 사고 팔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또 거래 비용도 낮춰줄 테니까 소액으로도 뭐 부동산이든 인프라든 사모펀드든 뭐든지 다 살 수 있게 해줄게. 요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AI 시대에서는 부의 쏠림이 굉장히 커진다. 더 불공평해질 수 있는데 당신들 낙동강 오리아 되실래요? 아니면 자산 토큰화로 부동산도 사시고 사모펀드도 사시고 주식이나 국채도 사시면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이게 연례서안의 전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401k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꽤나 오랜 그 자산을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라. 왜냐하면 401k는 자본주의 최고의 발명품이다라는 극찬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401k에서 퇴직연금에서 나중에 사모펀드나 코인 이런 거 살 거야. 투자 이제 열어줄 거야. 행정명령은 작년에 열렸지. 올해는 이거 열릴 테니까 401k로 사는 게 최고의 투자야. 당신들도 장기 투자해서 부자 되세요.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루 이틀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지금 지난 2년, 3년 똑같은 일관된 메시지를 블랙락이 남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 큰 위기가 와서 떨어지면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사세요. 뭐 여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옛날에도 이란이랑 싸운 적도 있었고요. 뭐 코비드 사태, 러시아 전쟁, 뭐 지역은행들 4개 망했던 거 위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트럼프가 뭐 자유의 날을 선언을 하든 이란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아무튼 60일 뒤에 보면 결국은 미국 주식과 금을 앞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회복을 굉장히 빨리 한다. 이 딱 한 번 빼고는 60일 이내로 뭐 금이나 뭐 지금 미국 주식이 따라올 수가 없죠. 지금 골드가 뭐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블랙락이 작년 9월 달에 만들었었고요. 그 전에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블랙락의 야망은 자산 토큰화거든요. 근데 그 야망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면 트럼프의 야망은 또 미국이 최고다. 그리고 달러 패권을 지켜야 되고 국채를 수요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블랙락의 야망과 트럼프의 야망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면 블랙락의 야망이 지금 가격은 별로 재미없지만 실현된다에 한 표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블랙락의 연례서안이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잘 맞추기는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잘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5개년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21년도에는 ESG, 기후투자 엄청나게 우리 많이 들었었죠. 실제로요, 블랙락이 2018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서 22년까지 무려 5년 동안 굉장히 잘 써먹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트렌드였습니다. 블랙락이 밀면 전 세계가 트렌드가 되죠. 그래서 뭐 한국도요, 지금 ESG 협회도 만들어졌고, 웬만한 대기업에는 ESG 본부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블랙락이 재미를 봤다. 그래서 급성장 ESG 투자가 급성장되고 뭐 중국의 규제도 어느 정도 이제 압박을 하면서 뭐 나름 일치 평가가 정확했다. 근데 22년도부터 약간은 ESG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5년을 해먹었으면 이제 좀 그만해라 라면서 조금은 뭐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 연례서안에서 주제로 다뤘었는데요. 이때 이제 ESG가 좀 피크를 찍고 정치적인 반발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해라. 왜냐하면 하나를 밀면 반대쪽에는 또 실패하거나 뭐 손해를 보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년만 뭐 부분 적중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다가 23년부터는 아예 180도 바뀝니다. 에너지 현실주의.
사실 ESG와 에너지, 석유 이런 건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탈탄소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화석연료나 에너지 기업의 강세를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2년도 러시아 전쟁이다, 뭐 하락장이다 하면서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했거든요. 막 석유값 치솟고 뭐 이랬던 거를 또 정확하게 맞췄다. 이들이 그냥 선언을 하면 거의 웬만하면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5년에서 6년을 ESG로 이제 으쌰으쌰를 한 다음에 24년이 들어가니까 드디어 비트코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ETF를 24년도 1월 달에 그것도 친크립톤지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 막 항상 악당만 있었잖아요. 그것도 게리 겐슬러라는 악당의 손으로 직접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게 만드는 이게 정말 블랙락의 무서움이거든요. 악당이 자기 손으로 ETF 승인한다는 거 정말 참 블랙락이 대단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은퇴 위기다, 오래 일하셔야 된다, 뭐 장수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세요. 그때 나온 게 비트코인 ETF입니다. 연금 이거 위험합니다. 개인 투자 확대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이제 3호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24년도 7월 달에 이더리움 ETF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비트코인하고 바로 자산 토큰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자산 토큰화를 하진 않겠죠. 이건 굉장히 느린 자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까지는 반드시 필요했다. 왜냐하면 결국은 3호 시장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들만 독차지하고 있는 뭐 부동산, 뭐 채권, 뭐 비상장 주식 온갖 것들 이제 개인들도 투자하세요. 내가 싸게 위더리움 위에 올려서 팔게 해줄게. 요거 사세요. 주식도 여기도 사고 뭐 24시간 거래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열풍을 불러일으키려면 그래서 이더리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3호 시장, 크레딧 시장 급성장. 지금은 위기다라는 얘기를 겪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키워놨던 게 또 블랙락이었거든요. 뭐 정확하게 또 봤다라고 AI가 평가를 하네요. 그리고 26년도에 드디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 토큰화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서 온갖 튀김 요리를 지금 선보이고 있죠. 제가 종종 RWA를 튀김으로 비유하는 게 그냥 튀기면 뭐든 맛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튀기는 겁니다. 이거 투자하세요. 그래서 토큰화의 초기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부터 크립토를 밀었던 이유가 결국은 사모 자산들, 대체 자산들을 사기 위한 자산 토큰화의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RWA 시대의 수혜 코인들 예전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겠지만요. 또 최근의 업데이트라든지 최근의 AI들이 뭐 트렌드를 또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신 기준으로 탑10 수혜 코인을 한번 제민이랑 클로드를 통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또 제미나이랑 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잘 나가는 클로드의 RWA상의 탑10 코인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하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RWA 수혜 코인으로 보자면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봤는데요. 일단 1위는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입니다. 뭐 이 친구가 96점을 줬네요.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죠. 전체 모든 RWA의 65%가 이더리움 고속도로 위에 있다. 뭐 이걸로 1등의 이유가 밝혀졌네요. 두 번째가 체인링크다. 오라클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 시키려면 오프체인 가격을 온체인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체인링크가 2위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사실 비트코인은 자산 토큰화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워낙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간접적인 차원에서 3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대 가장 성공한 뭐 ETF다. 그리고 투자의 접근성, 민주화 섹션의 대표 사례다. 이렇기 때문에 뭐 3위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는 온도 파이낸스. 뭐 최근에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블랙락의 B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미국 국채 시장 점유율의 뭐 60%뭐 안쪽이다, 뭐 내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85점을 4위를 또 기록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5위도 사실 큰 설명은 필요 없죠. 최근에도 블랙락의 B들도 솔라나 위에 태우기 시작했고 온도의 스테이블 코인도 위로 올리고 있고 뭐 빠르기 때문에 5위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길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읽겠습니다. 6위가 XRP, 7위가 폴리곤, 8위가 아발란체, 9위가 이제 옛날 이름은 메이커고요. 지금은 스카이로 이름을 바뀌었죠. 그래서 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는 요게 이제 디파이 뭐 거의 RWA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0위가 헤데라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트라처럼 강한 RWA 내러티브에도 뭐 최근 뭐 한 1년 전이었나요? 엄청난 폭락을 겪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크로스 체킹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미니에서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역시 탑 10을 뽑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요. 겹치는 게 뭐냐? 뭐 너는 어떻게 좋은 게 뭔지 생각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그럼 꼭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공교롭게도 1위부터 7위까지가 앞서 봤던 클로드가 찍었던 친구들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수혜 코인 1위가 이더리움, 2위 체인링크, 3위 솔라나, 온도, XRP, 아발란체, 폴리곤까지는 앞에랑 겹치더라. 그리고 8위가 이제 퀀트, 9위가 아까 잠깐 나왔었던 만트라, 10위가 센트리퓨즈, 뭐 사모자산을 토큰화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업비트에도 상장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아래에 있을수록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당한 사람만 모르고 있는 RWA의 시대. 이게 무슨 얘기냐? 저 RWA 시대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미 잠식을 당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도 지금 이미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EDXM이라는 이거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 즉 전통 금융 공룡들이 만들었던 22년도인가에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거래소인데요. 지금 생뚱맞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 FX 파생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한국 입장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법이 없어서 안 쓰고 있고 못 쓰고 있는데요. 그 뭐 월가의 공룡들이 만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 롱숏 상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화를 가지고요. 우리나라 돈을. 여기 보시면 무기한 선물 계약으로 롱숏 그러니까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롱숏 포지션이 가능하며 빨리도 출시하네요. 4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일주일만 있으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1년 내내 일평균 거래량 5억 달러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안 하는데 이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돈이 되니까 지금 한국의 주식도 막 엄청나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난리도 아니죠.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요. 요거 먹으려고 지금 월가의 공룡들, 특히나 무시무시한 시타델 헤지펀드가 끼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상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수수료가 그럼 얼마나 이들이 벌어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냥 평범한 시나리오로 한 1,300억 원 정도, 그리고 좀 많이 가져가면 2,700억 원을 1년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한국인들이 좀 벌었으면 좋겠는 수수료를 이 친구들이 쏠랑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래 수수료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게 롱숏이기 때문에요. 청산 수수료도 가져갈 거고요. 펀딩비도 가져갈 거고 또 마켓 메이커가 이 무시무시한 이 시타델 같은 친구들이 호가창 넣었다 뺐다 막 올렸다 내렸다 장난질러도 엄청난 수익을 또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외환 시장이 이들에게 잠식을 당하고 또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긴 한데요. 선물을 24시간 그리고 처음 개장했으니까 싸게 할인까지 하면 한국 거 쓰느니 이쪽으로 넘어가서 24시간 할인받고 롱숏을 하는 전략. 그러면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물을 흔들 수도 있게 돼요. 실제로 많은 이제 해외 분들이 이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원화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거, 아까 블랙락의 레리핑크가 그랬잖아요. 당신의 나라와 함께 성장하겠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토큰화해서 사고 팔고 팔아먹겠다라는 거거든요. 한국의 주식이 이미 ETF를 통해서
어,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EWY나 코르, 뭐 3배 레버리지 ETF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 불티나게 지금 해외에서 팔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원화, 한국의 지금 원이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 한국 사람들도 부동산 좋아하는데 요거 토큰화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까요? 뭐 건물에 뭐 지분을 샀다. 그리고 한국의 국채도 이렇게 팔릴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의 뭐 왕가 사는 남자든 영화도 이제 이렇게 토큰화해서 투자를 하세요. 한국의 뭐 노래도 방탄소년단도 토큰화해서 팔겠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베팅, 토토라고 있죠. 이런 것들도 뭐 폴리마켓이든 칼시든 이렇게 들어오면 한국의 프로야구 베팅, 이제 그 USDC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이렇게 베팅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완전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지금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중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한국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정부든 개인이든 이 RWA 시대가 딱 개막이 되면요. 아마도 큰 부를 증진할 기회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물론 뭐 조정이 힘들다, 뭐 길다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401k 퇴직연금에서 코인 투자 선언, 그리고 미국의 코인 전략 비축 등이 발표가 되고 실생활에서 결제나 뭐 송금이나 토큰화나 지금 뭐 엑스머니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인 뒤로는요. 코인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